안녕하세요. 최다은 변호사입니다. 책 소개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제가 쓴 책인데 일단 오늘은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책이죠. 당신 탓이 아니다. 이 책을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사실 성범죄 사건이든 형사 사건이든 다양한 사건들을 하면서 고소 대리를 하는 확률은 매우 낮고 고소를 당한 쪽, 피의자나 피고인 쪽의 변호인을 맡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피해자를 위한 책을 썼냐? 이제는 피해자 사건도 좀 수임하고 싶은 거냐? 그런 거는 아니고요. 피해자 측과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은 피해자 측이 어떤 조언을 받는 걸 보면서 굉장히 잘못된 조언을 받고 있거나 그런 것들, 그러니까 경험을 하면서 제가 알게 된 거죠. 피해자들은 꼭 이 정도는 좀 알아야 되는데 이런 내용도 모르면서 아니면 이런 도움도 못 받으면서 이렇게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건가? 자, 변호인은 피해자 측의 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굉장히 저를 적대시하면서 대하시거나 무리한 주장을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심지어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드린다고 좀 선처 좀 해주시면 안 되겠냐? 뭐 합의 얘기가 이미 왔다 갔다 했던 상황이라 제가 선임되고 나서 제가 선임이 된 이유가 원만하게 합의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피해자분이 원하시는 장소로 제가 막 뛰어왔어요. 그랬더니 저를 굉장히 적으로 대하시면서 네가 무슨 요소를 부려서 무죄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우리를 현혹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저를 좀 이렇게 딱 이렇게 경계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러실까 생각을 하면서 여튼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시거나 잘못된 상식을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겠다. 보통 요새는 그렇잖아요. 일반인들 만나면 내가 다 찾아봤는데요, 내가 다 알아봤는데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된 정보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좀 피해자분들이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일단 목차에 대해서 보자면 고소에 앞서, 자, 고소는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고소를 잘못했다가 내 인생이 너무 잊어버리면 말았을 수도 있는 일을 너무 계속 고통 속에 몇 년을 더 살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 지인의 따님이 성인이었는데 전 남친을 고소하고 싶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불러놓고 고소 안 하면 안 되겠냐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 친구가 공감을 못 하다가 이 재판이 3년이 이어지니까 그때 저한테 얘기했어요. 변호사님이 그때 왜 고소를 안 하는 게 너가 더 행복한 길일 수 있어 라고 얘기했는지 알겠다. 그런 고통을 감수해가면서도 고소를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그게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지, 내가 아이씨 똥 밟았네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고 말 일인지에 대해서도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계속 마주칠 사람도 아니고 그냥 어쩌다가 그냥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추행이나 이런 게 아닌데 뭔가 불쾌하다고 해서 온갖 방법으로 정말 융단 폭격을 가하듯이 사람한테 그렇게 고소를 고발과 막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튼 고소에 앞서 이제 고소는 신중하게 하자. 그 다음에 내가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자. 처벌을 원하느냐, 아니면은 많은 합의금을 원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내가 회사 직장 내에 있는 관계인데 그 사람과 그냥 분리를 원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징계나 아니면 우리 회사에서 나가줬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를 원하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보는 게 좋겠다. 민사와 형사가 구별이 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상식적인 선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고소를 결정했다면 최대한 빠르게 하자. 그건데 여기까지가 이제 고소에 앞서 부분입니다. 그다음 형사사건 진행 과정에서는 이제 사선 변호사와 국선 변호사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을 좀 담아놨는데요. 저희 사무실에서 굳이 제가 처음 서두에 얘기했듯이 저는 변호인 측을 많이 하지 피해자 변호사는 거의 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한 이유가 이제 이 책에도 나와 있는데 성범죄 피해자인 경우에는 피해자 국선 변호사를 국가에서 무료로 선정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선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상으로 피해자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데 굳이 내가 선임료를 받고 국가에서 무상으로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굳이
또 초기 비용까지 들여가면서 사선 변호사인 저를 선임해서 진행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제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대략적인 뭐 상담 정도를 하면서 이렇게 하고 말지 뭐 제가 뭐 선임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웬만하면 그냥 국선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뭐 저한테 말씀하신 대로 신고하거나 그렇게 진술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굳이 사선 변호사를 무리해서 내가 피해까지 당했는데 내가 굳이 뭐 한두 푼도 아닌 변호사 선임 비용을 들여서 가면서까지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제 마인드여서 그러다 보니까 선임하는 일이 많이 적은 거지 굳이 뭐 제가 뭐 가해자 측에 뭐 여신이고 싶어서 그러거나 그런 건 아니죠. 실리를 따지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를 철저히 보관을 해보자. 기억은 최대한 자세하게 뭐 적어보자. 그 다음에 국선 변호사를 선정했든 사선 변호사를 선정했든 선임했든 어쨌든 경찰 조사는 변호사랑 같이 가자.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뭐 가명으로 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 몰라서 활용을 못하는 경우들은 요새는 거의 없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는 마음에 그런 것을 담아봤습니다. 자, 변호인은 적이 아니다. 내용도 있고요. 자, 가해자가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해요. 자꾸 가해자 측이, 나한테 연락을 하거나 이런 일이 생겨요. 제가 전화 상담을 했던 사례가 생각이 나는데, 그 가해자 측의 부모님이 자꾸 피해자의, 회사로 찾아와서 뻗치기를 한다는 거지. 그 얼마나 싫겠어요. 내가 성범죄 피해자라는 거를 알리고 싶지도 않은데 주변에 어떤 사람이 계속 와서 나를 막 지켜보고 있거나 아니면 나를 좀 불러달라고 하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당연히 주변에서 저 사람 뭐야? 라고 물을 거고 내가 그걸 어떻게 그런 상황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일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내가 사선 변호사를 선임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사선 변호사를 선임할 게 아니라 물론 선임하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상대 측 변호인의 연락처를 아시냐? 안 돼요. 그럼 그 변호인한테 네 의뢰인이 지금 나한테 이런 2차 가해를 하고 있으니 이런 걸 하지 못하게 막아줘 라고 얘기를 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상대방 변호사는 내가 돈 주고 선임하지는 않았어. 그렇지만 어찌됐든 내가 이 문제에서 뭐 해결할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의사를 전달할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소통 창구를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상대방 변호인이 나를 진짜 거짓말하는 악덕 무슨 뭐 고소인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지 않는 한 내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그렇게 무리를 일으킬 정도의 변호를 하고 있지 않는 한 그 변호사와 소통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무조건 적대시하지 마셔라. 왜냐하면 적대시하면 저도 마음이 안 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잖아요? 상대방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하거나 뭔가 무리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굳이 적으로 대하지는 말자. 고소 사건에서 고소대리인을 선임한 비용이 나중에 합의가 안 돼서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 고소대리인 변호사를 선임한 비용도 손해로 산정을 해주는지에 대한 얘기를 담았는데요. 요거는 다음번에 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고소대리는 자기가 선임한 거지 무조건 형사 피해자라고 해서 고소대리가 당연히 선임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당연한 손해로 보지는 않아요, 법원이. 원치 않는 연락에는 강력히 항의하자. 증인지원센터에 도움을 받자. 그 다음 3장이 피해배상입니다. 자, 합의를 하는 게 좋은 건지, 뭐 합의를 해주면 가해자가 어떻게 되는 건지, 뭐 합의 말고 어떤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불송치 혐의 없음을 받았을 때 이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 고소를 했을 때 형사 절차에서 알아야 되는 상식이 굉장히 얇아요, 책도. 다 담겨 있으니까, 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 난 이 사건에 대해서 신경 쓰고 싶지 않아 라는 게 아니라면 한 번쯤 확인을 하시면 굉장히 좀 가이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합니다. 여러분, 제가 쓴 책이에요.